안녕하세요. CG5 양쌤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회사죠. K-POP 데모넌터스로 유명한 캐나다 소니 피처스에 취업한 해외 취업자 안소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합격한 회사, 포지션에 대해서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소니 픽처스에서 모델러로 합격하게 된 안소은입니다. 반갑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었어요. CG5 수강 이전에는 전공자셨나요? 아니면 비전공자셨나요? CG 쪽으로는 전공은 아니었는데 저는 미대를 나와서 일러스트레이션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3D를 배운 건 아니네요. 네, 3D는 제가 대학교 때 독학으로 시작을 했고요. 대학교를 나오고 나서 더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한국에서 더 전문적인 기관을 찾다가 CG5로 왔습니다. 나오게 된 거고요. CG5를 그럼 수강하기 전에는 학생이셨나요? 아니면 어떤 일을 하셨나요? 졸업을 하고 나서 바로 이제 뉴욕에서 브랜딩 스튜디오에서 3D 제너럴리스트 겸 비주얼라이저로 일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고요. 근데 이게 학원이랑 미국에서 일을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무리가 와가지고 일을 멈추고 포폴에 더 집중을 하자 해서 오게 됐습니다. 해외 취업을 꿈꾸게 된 계기를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취업을 꿈꾸게 된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제 영주권도 있다 보니까 해외가 더 기회가 많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것보다 일단은 해외 취업을 더 노려보자 이러고 그쪽으로 더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CG5에서 수강을 하면서 가장 도움이 됐던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컸던 거는 아무래도 실무자 선생님들의 피드백, 학원에서 이제 만난 사람들하고의 스터디 그 두 개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도 피드백 받고 이제 스터디도 매주 포폴할 때 꾸준히 들어가서 거기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조언을 얻고 하다 보니까 확실히 그거 듣고 나서 전후를 비교를 해보면 이 퀄리티가 차이가 나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스터디도 확실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최종 합격한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을 하셨나요? 캐릭터 3개를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아케인 바이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스타일라이즈드 핸드 페인팅 보여줄 수 있고 메카닉 무기 요소도 보여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캐릭터랑 동물이랑 배경 이렇게 3가지 했는데 거기 안에서 엑스젠을 활용하기도 했고 배경으로는 한 씬을 다 모델링을 해서 보여줄 수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그냥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는 드레스를 입고 있어요. 그래서 마블러스 디자이너를 활용해서 만들었다 이것도 보여줄 수 있고 옷에 실크 재질 투명 드레스이기 때문에 서페를 활용을 해서 이런 재질을 만들었다 이런 것도 보여줬습니다. 캐릭터 3개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간단할 수 있는데 다양성을 좀 줬네요. 첫 번째 거는 약간 메카닉 요소가 좀 들어간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엑스나 헤어나 동물, 배경 이런 게 들어간 것 같고 네. 세 번째는 마블러스나 이런 옷 텍스처나 쉐이딩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쓴 거네요. 네. 이거는 그 구성을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고 시작한 건가요? 처음부터 그렇게 짜고 시작을 한 건 아니었지만 이제 만들고 나다 뭔가 좀 심심한데 메카닉적인 요소도 하나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침 아케인이 딱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되게 작전을 잘 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포트폴리오를 이걸 만드는데 제작 기간은 얼마나 걸렸나요? 순수 시간으로 따지면 한 캐릭터당 한 200시간이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보면은 사실 전체 제작 기간은 좀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이 처음에는 일이랑 이거랑 같이 하다 보니까 좀 속도도 느려지게 되고 중간에 막 휴학도 하고 그랬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끝을 냈습니다. 항상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만약에 다시 만든다면 얼마나 걸릴 것 같나요? 다시? 다시 만들고 싶지 않겠지만 다시 만든다면? 이제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다 배우고 했으니까 한 캐릭터당 모델링하고 텍스처 하면 아마 한 3, 4개월 3, 4개월 걸린다? 너무 빠른가?
느리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빠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취업한 회사는 캐나다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미국의 영주권이 캐나다에서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나라에 이제 도전하는 건데 채용 공고는 주로 어디서 찾고 지원을 하셨나요? 제가 제일 많이 본 건 네 가지인데요. 네, 링크드인, 인디드, 글래스도어, 그리고 집 리크루터 딱 이렇게 네 가지를 제일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본 거는 아무래도 링크드인이거든요. 거기서는 채용 공고도 뜨긴 뜨지만 페이스북처럼 되어 있거든요. 약간 제 온라인 이력서를 보여준달까? 거기서 사람들하고 커넥션을 만들 수도 있고 제가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그냥 콜드메일 같은 것도 보내서 또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걸 제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활용을 잘 못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링크드인이에요. 네. 알지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본인은 어떻게 도전을 하게 됐는지 좀 구체적으로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걸 기존에 좀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공부를 했는지 아니면 다짜고짜 그냥 보이는 대로 막 했는지 혹시 지원했을 때 뭐 도움을 받았거나 아니면 예전에 뭐 경험이 있었나요? 저는 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항상 들어요. 취업에는 인맥이 먼저다. 인맥이 진짜 중요하다. 너가 실력이 뛰어나서 취업이 잘 될 수도 있지만 인맥이 없으면은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소리를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또 링크드인 같은 것도 활용을 해가지고 사람들하고 커넥션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실제로 넷플릭스나 이런 거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콜드메일 막 보내서 내 포트폴리오 피드백 해달라 그런 것도 많이 했습니다. 역시 숨겨져 있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한국 친구들은 해외 취업할 때 그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인맥을 왜 만들어야 될지 모르는? 우리나라 취업은 사실 피라미드로 따지면 제 정상이 공채라면 해외는 약간 인맥인 것 같거든요. 네. 약간 피라미드 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나라 친구는 인맥은 낙하산 아니야? 이런 오해를 하게 됐는데 사실 해외는 실력이 없으면 인맥도 소개 안 해주거든요.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움직이신 것 같고 또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 부분을 꼭 생각했으면 좋겠고 해외 취업할 때 미국에서 살다가 오셨으니까 네. 언어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준비할 때 영어 실력은 어느 정도였는지 저는 중학교 때부터 거기서 살기 시작을 했으니까 사실 이번 면접 볼 때도 되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리스닝도 되고 말하는 것도 되고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해외 취업을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프리토킹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면 일하는데 의사소통이 아무래도 정말 중요하다 보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말했는데 제가 못 알아듣고 뭐 일도 잘 안 되고 이러면은 아무것도 되는 게 없기 때문에 너무 어떻게 보면 되게 부러운 상황일 수 있어요. 언어의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게 얼마 전에 이제 해외 취업 특강 합성편을 했었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영어를 너무 못해서 해외 취업한 경우였는데 마음으로 대화한다고 하더라고요. 언어로 대화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대화하는데 확실히 언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큰 도움이자 장점이 될 것 같고 또 근데 한편으로 또 그런 것도 있대요. CG 용어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생활하다 보면 좀 알아듣게 된다?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영어 문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어렵게 준비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또 살아오면서 극복하신 것 같고 영어 외에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해외에서는 자신감이 진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해외에서 만약에 누가 너 진짜 이거 잘한다 칭찬해주는데 아니야 막 이러면은 칭찬해주는데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지? 이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내가 이런 걸 잘한다, 나 이거에 자신 있다 이런 걸 계속 어필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번 면접에서도 질문 하나가 나의 강점을 말해봐라, 나를 왜 뽑아야 되냐 이 질문을 여쭤보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기 자랑을 막 했습니다. 진짜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약한 것 같아요. 국내 면접은 사실상 그 얘기를 많이 꺼내는 곳은 많이 없고 근데 해외 취업자들에 대한 이런 인터뷰나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 지금 얘기하셨던 자신감 강점은 꼭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거의 내가 짱이다고 얘기해요. 내가 최고고 나를 안 보면 후회할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네, 맞아요. 그런 정도까지 약간 당당하게 그걸 보여줘야 좋아하더라고요. 네. 학력이 이제 해외 취업이나 비자 신청에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본인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3D를 배운 학과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디자인 관련된 계통으로 학력이 있으신데 해외 취업에 도움이 있거나 영향이 있었을까요? 비자 쪽으로는 영향은 없는 것 같고요. 이런 채용 공고 같은 거 가끔 보면은 예술 계통 쪽으로 일한 사람들 이런 게 가끔 뜨기는 해요. 사실 포트폴리오만 좋고 실력이 좋다면은 그게 크게 영향을 끼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실력만 된다면? 결국 포트폴리오의 질이네요. 네, 학력을 그렇게 크게 요새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만약에 미대를 나왔다면 뭐 미술 쪽으로 감각이 있겠네 하고 좋아할 수는 있는데 그게 그렇다고 그렇게 크게 차지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해외 취업의 면접 분위기는 어땠나요? 이번 면접 분위기는 되게 친근했어요. 딱 들어가자마자 막 압박 면접 이런 거는 전혀 없었고 들어가서 막 되게 친구처럼 막 너 어디에 있냐, 거기 날씨는 어떻냐, 분위기 어떻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자연스럽게 그 이후에 이제 면접 질문 같은 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는 되게 좋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이나 답하기 어려웠던 질문이 있나요? 기억에 크게 막 한 가지 남는다 이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은 질문들이 다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웠던 거는 아니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제가 학원을 다닌다고 이력서에 써놨거든요. 그래서 학원에서 막 선생님들이 피드백을 주면 그걸 얼마 만에 고칠 수 있냐, 그리고 선생님들 피드백 중에서 기억에 가장 남는 게 있냐 이런 것도 여쭤보셨고, 하나는 또 그 회사의 영화, 제일 좋아하는 영화 이런 것도 물어보셨습니다. 어려웠던 거는 이번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 면접 전에 면접을 몇 개 계속 봐왔거든요. 그걸 기반으로 리스트 같은 거를 짜가지고 그거를 계속 연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면접은 잘 본 것 같습니다. 어려웠던 질문은 딱히 없었군요. 네. 전체적인 취업 과정에서 혹시 이런 면접을 떠나서 취업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을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려웠던 거는 아무래도 채용 공고가 너무 적다는 점? 한국은 요새는 좀 보이는 것 같은데 해외에서는 거의 없거든요. 지금은 해봤자 막 시니어 레벨들만 구하는 게 좀 많고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지원할 때가 많이 없다 보니까. 신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없다 보니까. 지원을 해도 많이 보지도 않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인맥, 제가 아까 인맥이 중요하다고는 했지만 저도 막 인맥이 그렇게 넓다고 할 순 없어요. 그냥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 메시지 찔러보고 이런 게 컸었죠. 실제로 아는 인맥은 많이 없거든요. 그래도 도전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멋지네요. 잘 몰라도 먼저 도전해보고 두들겨보고 선생님들도 이용하고 맞아요. 그렇죠? 이용해야죠. 네. 해외에 계신 분 많으니까.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앞으로 하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은 제가 신입 모델러로서의 이제 시작을 하는 거지만 나중에는 한 팀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디렉터나 아니면 슈퍼바이저 그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취업했을 때 그런 꿈이었어요. 한 팀을 이끌어가고 싶다. 감독이나 슈퍼바이저까지 아니어도 우선 팀장이 돼보고 싶다. 나만의 색깔이 있는 팀을 이끌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꼭 그 꿈을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학원을 이끌어 나가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됐네요. CG5를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데. 그렇게 됐네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재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 편하게 마음껏 하시면 됩니다. 저는 자기 자신을 알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작업물이 아무리 내 성에 안 차도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일단은 링크드인이나 이런 데 다 올려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영어도 사실 어려운 거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인맥을 쌓고 막 메시지도 보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어도 살짝 조금씩 공부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계속 시도를 해보고 자신감도 꼭 갖고요. 그러면은 해외 취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동료들이나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셨고요. 가장 크게 와닿는 거는 자기 자신을 알려라, 자신 있게 알려라. 네.
실제로 수많은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링크드인 활동이라도 최소한 해라고 해도 안 하거든요. 그 많은 얘가 물어보면 이래요. 제 포포를 올려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 네. 되게 본인을 되게 낮춰요. 아무도 평가를 안 했는데 네. 본인은 이미 낮추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하게 자기 자신 있게 알려라.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나요? 내 포트폴리오가 안 좋아도 알려라? 네,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아, 나 이거 정말 네. 어디도 올리기 싫은데 일단은 노력해서 작업물이 나오긴 했는데 네. 정말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결국에 안 올리면은 저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이라도 아무리 완성되지 않은 작업물이라도 이제 과정 같은 거, 과정샷 이런 거라도 그냥 일단은 올리고 봅니다. 네, 이렇게 되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CG5 모델링학과에서 또 캐나다 소니 피처스로 취업한 안소은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단기적인 꿈, 장기적인 꿈도 있을 텐데 아까 얘기하셨던 것들을 모두 다 이루셨으면 좋겠고 캐나다 가셔도 멋진 아티스트로 살아가길 바라겠고요. 또 거기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당탕탕 지내고 계신지 기회가 된다면 다음 인터뷰에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